이런 해석이 유효해질 수 있는 유효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효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좀 의식의 중점을 맞추면 프로이트는 범성애주의자가 아닌 거죠.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이트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냐면은 프로이트 꿈의 해석에서 불타는 아이의 꿈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사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불타는 아이의 꿈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일주일 동안 밤새 간호를 한 거죠. 아들을 살려보려고. 근데 결국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들을 이제 땅에 묻기 전에 한 며칠 정도 집에 이렇게 관에 갖다 놓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장례 절차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하는 도중에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아버지가 아들 시신 방이 여기 있으면 그 옆방에 가서 잠깐 쪽잠을 잡니다. 근데 쪽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아들이 이렇게 불타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걸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옆방에 달려가 봤더니 아니면 다를까 아들이 진짜 조금 시신 어떤 부분이 불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시신 옆에 이런 촛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촛불이 어떻게 엎어지는 바람에 아들 좀 그 관 쪽 부분에 불이 붙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끄고 아들 시신을 지켰던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한 우연일치니까 이거를 이제 이 아버지가 프로이트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럼 프로이트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일단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프로이트는 생각보다 조금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진화론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프로이트는 꿈의 기능, 아까 말했죠. 꿈의 기능이 어떤 억압된 욕망을 분출시키는 어떤 극장, 해소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합니다. 꿈의 기능은 잠을 계속 재우기 위함이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능을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생명체가 망가지겠죠? 따라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이 생명체가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의식 메커니즘을 개발시킨다는 거죠. 그럼 꿈이 어떻게 잠을 계속 자게 만드느냐? 이 꿈에 적용시키자면은 아빠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너무 잠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시신에 불이 붙었죠.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냄새를 이제 맡으면은 잠에서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연기가 아니라 꿈속에서 보이는 어떤 불타는 아들의 시체라고 변형하는 거죠. 요 실제로 맡아진 감각 이미지를. 그러면은 꿈속에서 불타는 아들을 보기 때문에 잠에서 깨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가 그럼 이 꿈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했느냐? 이게 1번 차원이고요. 2번 차원은 이제 아버지가 바로 물었죠. 근데 그게 뭐 불타는 게 뭐 다른 게 불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불타는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프로이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는 당신의 꿈 소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거다. 따라서 꿈속에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살리는 꿈을 꿨던 거다. 그리고 그거랑 아까 말했던 요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자고 싶어하는 그 욕망, 요 두 가지 욕망이 결합된 거죠. 잠을 자고 싶어하는 것과 아들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조금 휴머니스트스럽게 해석을 했어요. 이 꿈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좀 프로이트 꿈 해석을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니까 범성애주의자 같은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꿈의 해석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런 식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애주의적 해석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마냥 꿈의 해석을 조금 범성애주의? 좀 모멸적인 말로 딕주의자. 딕이 영어로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좀 더 딕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요 꿈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석하진 않았어요, 이 꿈을.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무의식적 욕망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꼭 프로이트가 정답인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요 불타는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라는 이 불타는 아이의 꿈을 이제 슬라보의 지적은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해석했어요. 슬라보의 지적은. 이를테면은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부연 설명 덧붙이자면은, 아들이 죽었죠.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걸 무기력하게 간호하긴 했지만 결국은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아들이 왜 병에 걸린 걸까요? 그 이제 꿈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에 걸렸다고만 나와요. 이를테면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 병에 걸린 이유가 공해병 때문이라면, 너무 많은 굴뚝 때문에 굴뚝에서 나온 매연에 의해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죽을병에 걸린 거라면,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그 카드뮴 공장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엄청난 큰 구조, 사회적 구조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 굉장히 힘들죠. 가정도 파탄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따라서 아들을 병간호는 하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슬라보의 지적은 이런 식의 부류의 느낌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 슬라보의 지적, 하지만 사정이 정말 이토록 간단한 것일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외부의 자극이 꿈 시나리오 속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깨어나게 된 걸까? 오히려 그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처음에 아버지는 잠을 연장시키기 위해 꿈을 구성했다. 이거 프로이트 해석이죠. 잠을 계속 자고 싶어하는. 잠에서 깨어나는 불쾌감을 피해보려고 말이다. 그러나 그가 꿈에서 만난 것은 소름 끼친 아들의 유령이 그를 비난하며 내뱉는 문자 그대로 불타는 물음.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였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꿈에서 상연된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실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의 현실보다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으므로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 외부 현실로 도피했던 것이다. 왜? 꿈을 계속 꾸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그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견딜 수 없는 외상을 피해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라고 슬라보의 지적이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멘트가 비난하는 멘트라는 거죠. 아버지를. 내가 왜 죽게 내버려뒀어요? 뭐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어쨌거나 지적해 봤을 때는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은 죽은 아들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거 아버지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죠. 무의식 내면에는 아들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무기력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따라서 그런 죄의식이 자기 징벌을 한 거죠. 자기 처벌을 한 거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깨어나가지고, 마침 연기는 또 맡아지니까 잠을 계속 자고 싶은 욕구랑 결합돼가지고 아들이 불타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죄책감이라든지 비난이 조금 굉장히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적은 이런 내부에 있는 진실, 실제가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차라리 편한 외부로 도망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굉장히 유명한 해석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 대한민국 문해 비평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불타는 물음이라고 해요. 거의 고유명사급으로. 예.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여러 가지고 그 꿈의 해석하는 방향이 반드시 성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가짓수가 많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좀 중언부언했죠. 죄송합니다. 여하간 프로이트는 범상의 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후.